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퇴원하신 이후 그 이후의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난 직후에, 즉 입원한 기간 동안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이식을 받고 퇴원한 이후에는 사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만큼 많은 합병증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결국 주신분의 세포, 즉 기증자의 세포가 들어가서 본인의 골수세포를 대처를 해버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세포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기증자의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반응, 즉 거부반응이라는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 주신분의 기증자의 이 면역세포들이 본인의 세포를 공격하는 숙주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과정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면역 억제제에 의해서 감염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서는 문제가 되는 합병증 중에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가골수 이식은 본인의 세포를 모아놨다가 다시 자기에게 이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 체계가 다른 세포도 아니고, 따라서 거부 반응이나 숙주 반응이 일어나지도 않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감염의 위험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보다는 조금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감염의 위험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대개 3에서 6개월 정도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곰팡이 감염, 바이러스 감염, 폐포자충 감염 같은 게 문제가 되고, 또 그 이후로도 면역 억제제를 끊은 이후에도 아직 면역 기능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와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하지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사실 백혈구가 올라가고 호중구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면역 기능이 회복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호중구가 회복된 이후에는 사실 건강한 분의 면역 기능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의 면역 체계에 어느 정도는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기간, 보통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까지는 일상적인 위생 관리는 잘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가 만연하는 그런 시대에는 손,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감염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식사를 전부 다 무균식으로 하라든지, 끓여서 먹는다든지, 생야채나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강력한 감염 예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에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정도의 관리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깨끗하게 조리된 음식, 집에서 조리된 음식이라면 당연히 드셔도 되고,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도 깨끗하게 조리된 음식이라면 드셔도 무방합니다. 생야채, 과일 드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생채소, 엽채소 하나하나 입을 잘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고, 과일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깎아서 드시면 되고, 회나 육회 이런 것도 드셔도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면역 기능이 회복된 이후, 즉 6개월 정도 이후에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생착이 지연되는 합병증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식 기간 동안의 합병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신의 골수세포를 뽑아놨다가 이거를 얼려서, 즉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이 냉동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존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보존제의 효과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냉동 과정을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세포의 특성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냉동되는 세포들이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세포를 우리 기준에 맞춰서 100% 잘 뽑아서 냉동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중에서 살아남는 세포는 일반적으로는 80%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운이 없게 뭐 50%, 10% 아니면 몽땅 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얼려놓은 세포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그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주입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얼마나 잘 생착하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 80% 이상만 살아있다고 하면은 생착을 해서 다시 백혈구, 적혈구를 잘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10%, 50%, 때에 따라서는 0% 몽땅 다 죽어버렸다, 세포가. 이럴 때에도 생착은 사실은 늦게는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이 어차피 본인의 골수 기능을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골수 기능이 많이 억제가 돼서 회복이 조금 느린 거죠.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할 때 보통 골수 기능이 회복되는 게 3에서 4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쓸 때에 사용하는 항암제는 골수 기능이 회복되는 데까지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은 자신의 조혈모세포, 남아있던 세포들이 다시 증식을 하고 자라면서 정상적인 세포까지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입기 때문에 생착을 완벽하게 못하고, 즉 완벽하게 100% 회복 못하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정상 수치에서 조금 낮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간다면은 실제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종골수 이식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력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2차암이라든지 성인병 발생의 빈도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항암제라는 성분 자체가 사실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지만은 이 자체가 일종의 또 발암물질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발암물질이 결국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예민한 세포들이 이 항암제의 영향을 받아서 암세포로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암을 치료하려고 항암제를 쓰지만은 이 자체에 의해서 또 다른 암이 생기는 것을 2차 암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분들도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나중에 본인의 혈액암이 다 완치가 됐는데 다른 종류의 암이 생길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뿐만 아니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분들도 이후에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원래 병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혹시 생길 수 있는 위암, 대장암, 폐암, 이러한 흔한 암에 대한 2차 암을 미리 조기 진단을 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항암제 성분이 우리 몸의 대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성인병 발병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즉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러한 성인병 발병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혈액암으로는 잘 치료가 되셨지만은 이러한 성인병들 발병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기대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이후에는 5년이 지나서 완치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2차암이나 성인병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의 합병증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 재발의 문제입니다. 이 재발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자기의 골수 안에 있는 세포를 뽑아서 냉동을 시켜 놨다가 이거를 다시 재주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암세포가 딸려갔다가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걱정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뭐 림프종이든지 다발골수종이든지 모든 병에서는 일단 골수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다고 세포를 뽑아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림프종 세포나 다발골수종 세포가 딸려와서 조혈모세포가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종양세포의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과는 달리 자신의 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골수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암세포들이 딸려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이유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비해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할 확률이 조금 더 없죠.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억제에서 오는 여러가지 감염이라든지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면역반응에 의한 거부반응이나 숙주반응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서는 아예 생기지를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보다 조금 더 합병증이 덜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이식에 따른 우리가 그 치료 관련 사망률 또는 치료 관련 합병증이라고 그러는데 TRM이 낮기 때문에 이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러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이런 암세포의 오염에 의한 이러한 이 재발의 위험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재발 위험 자체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결국 이러한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을 충분히 치료를 해서 종양세포를 되도록이면 없는 상태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식을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은 재발이 올 수는 있겠죠. 재발이 오는 거는 이러한 종양세포의 오염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림프종 세포나 다발골수종 세포가 처음부터 강력한 항암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전처치료법 항암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을 이겨내고 그걸 극복하고 다시 종양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발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재발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종양세포가 적은 상태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되, 만약 재발이 왔을 때는 다시 2차 치료를 한 이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의 합병증을 보면은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지만은 역시 감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위생관리는 꼭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착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 결국 얼려서 냉동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보존제를 사용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혈모세포가 손상돼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회복은 되지만은 이게 아주 낮게 세포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다시 회복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100%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치만 만족을 하면은 생활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모든 조혈모세포 이식에 그렇듯이 강력한 항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암이나 성인병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2차 암이나 성인병을 완치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발의 이슈가 항상 있는데, 이 재발은 결국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뽑아서 냉동하는 과정에서 종양세포가 딸려 나오면서 생기는 종양세포 오염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암세포들이 강력한 항암제를 써도 내성을 가져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재발이 오는 경우가 생기면
2차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